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양경찰 시험과 관련해서요, 해사법규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저는 윤병일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뭐 피할 수 없죠. 해사법규 과목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급적이면 좋은 점수를 얻으셔야 돼요. 근데 법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지루한 과목이고 분량은 엄청나게 많은 과목이고 도대체 어디서 출제가 될지 감도 잡기 좀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과목 자체를 좀 포기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점수에 만족하시거나 뭐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수험생들에게. 그러나 법규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조금만 포인트를 딱 잡으셔서 시간을 투자하시면 아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가 아니라 아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이 해사법규 과목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시험의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보면 일단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첫째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해양경찰 시험에 있어서의 법규 과목, 즉 해사법규 과목은요, 해당 법률, 시험 범위 내에 법률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신 거 보시면 확인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관련 법령이 19개예요. 19개. 이 말은 거의 뭐 법률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량이 좀 많다. 그리고 뭐 법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시행 규칙이 또 있죠. 그렇게 따지면 법률마다의 분량이 많은 건 아닌데 아주 심도 있는 문제들이 좀 지문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 분석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보시면 박스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박스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중요한 출제 논점을 사지선다로 뽑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다가 몇 개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집어넣어 놓고는 이 중에서 뭐 틀린 거 골라라, 몇 개냐, 옳은 거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나의 법률 안에서 조금 중요도가 높은 법률들 또는 뭐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좀 헷갈려 할 만한 조문들 이런 것들을 보통 한 6, 7개씩 모아서 박스에 넣어서 한 문제를 만드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이 19개나 되지만 이 각각의 법률들에서 중요한 조문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되고 출제를 대비해서 좀 내용을 숙지하셔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이 19개 법률 중에서 어떤 특정 법률에서 좀 문제가 몰빵으로 나오면 그러한 법률들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가 되지 않는 법률들이라면 뭐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 선택할 수는 있긴 한데 우리 시험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 시험은 분량에 따라서 물론 출제의 비중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량이 좀 많고 굉장히 중요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문제수가 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분량이 굉장히 적은 이런 법률들은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줄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법률에서 몰빵으로 나오고 어떤 특정 법률들은 아예 출제되지 않는 이런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개개의 법률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반드시 출제는 된다. 다만 문제수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어떤 법률은 뭐 한 문제 정도를 박스 문제로 해서 여러 개 지문을 넣어서 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대신에 어떤 법률은 또 두세 문제 정도, 많은 때는 뭐 한 세 문제까지,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향도 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요, 어떤 법률도 버릴 수는 없다.
어떤 법률도 출제가 안 되는 법률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법률들을 하나씩 우리가 각계격파시켜 가면서 그 전에 나왔던 출제 비중, 특히 뭐 우리 쪽은 알다시피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 쪽의 기출 문제들도 출제가 조금 되고 있어요. 채용 쪽에. 그래서 승진 쪽에서도 조금 중요도가 높은 또는 출제 빈도수가 좀 많은 논점들은 저희가 다 같이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법률별로 출제 비중에 맞춰서 한 몇 배수 정도의 그동안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몇 배수 정도의 논점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한 문제가 됐건 두세 문제가 됐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분량을 너무 늘려서는 안 되지만 출제와 관련돼서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높은 논점들은 제가 언급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수업을 하는 동안은 길을 활짝 열어두시고요. 교재를 펼쳐놓으시고는 연필을 쥐고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 또는 강조하면서 읽는 내용들은요 반드시 좀 밑줄을 긋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출제 논점에 해당하는 거는 별표도 좀 해놓으시고 또는 제목에다가 즉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이것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건지를 제가 언급하면 부지런히 좀 옮겨 적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지문이 요때는 요게 정답 지문이 될 겁니다. 틀린 거 고를 때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흘려 들으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책에다가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분량을 좀 압축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압축된 양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 법률의 출제 논점들은 거의 파악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날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하고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려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강조드리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책에다가 표시를 해 놓는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이 수업을 들은 이후에 혼자 공부하실 때 읽어야 될 조문과 읽지 않아도 되는 조문을 선별하는 내용이 수업의 진짜 내용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읽어야 되는 내용 중에서는 요것이 출제가 될 때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답이 어떤 것들이 주로 정답이 될 거냐, 틀린 거 고를 때 어떤 지문들을 만들어서 정답 지문을 만들 건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그 내용들을 옮겨 적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나가신다. 그래서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뭘 외우시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공부하거나 또는 복습을 할 때 내가 읽어야 될 부분과 읽지 않아야 될 부분, 읽어야 될 부분 중에서도 읽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지런히 책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는 거, 이것이 제일 효과가 큰 그런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